hope.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매년 초가 되면은 전해 세금 보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 많으시고 언론에서도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작년에 코비드-19이라는 사태로 인해서 3차에 걸친 경제 개혁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셔야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하는 그 체크를 다들 많이들 받으셨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에는 1,200불, 2차에는 600불, 그리고 3차 바이든 정부 때 통과된 쪽에서는 1,400불에 대해서 토탈 3,200불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셨는데, 이 받으신 돈은 일단 과세 소득은 아니게 되고요. 이 받으신 돈들이 어떤 분들은 뭐 세금을 다 받으신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조바심을 내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직까지 행정 절차상 잘못돼 갖고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2020년도에 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에서 리펀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해나 그 전전해 2018이나 2009에 세금 보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체크가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75,000불 이하, 그 다음에 부부 공동 합산은 15만 불 이하가 되는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다 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2019년에는 인컴이 많았고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부양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초조해하지 마시고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못 받은 돈을 환급해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 절차로 못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를 해서 받으실 수 있고, 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2020년에 예외적으로 비즈니스가 더 잘 되고 이 인컴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2019년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해당 사항이 돼서 돈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계산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2020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받은 돈을 자발적으로 다시 리펀드를 해야 하는 그런 퀘스천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IRS는 오피셜리 그런 분들로 하여금 다시 정부의 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3차에 대한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으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3차 부양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거는 실업수당이 되겠습니다. Unemployment Insurance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1930년도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정부가 또다시 이런 사태를 대비하고자 월급 받으시는 봉급자에 한해서 고용주로 하여금 Unemployment Insurance를 페이첵에서 뗀 다음에 고용주가 본인도 부담을 해서 임플로이가 실업에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최대 26주까지의 실업 수당을 개인적으로 받게 돼 있죠. 내가 잡을 잃었을 경우,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아니고 터미네이트거나 회사에 문제가 돼서 내가 잡을 잃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EDD에 신청을 하셔서 26주까지 최대의 실업수당을 받게 되고 그 돈은 과세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작년과 같이 자연재해가 일어난 해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의회를 통해서 연방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었고 그거는 각 주에서 나오는 실업수당에 같이 합쳐지게 되고 그 모든 소득을 실업수당으로 계산이 되고 그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연초에 그 전해에 대해서 1099이라는 폼을 받아서 그 폼을 갖고 세금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백신도 많이 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호전적인 지금 지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3차 경제 부양책을 통해서 실업수당에 대한 그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6주가 기본 수당이 되겠지만은 그 후에 13주, 20주, 21주가 늘어났고 이번 3월 11일 바이든 정부가 사인한 3차 부양책에 의거해서 또다시 29주가 늘어나서 2021년 9월 12일까지 실업수당이 연기되는 만큼 개인적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70주에다가 29주를 더해서 99주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실업수당에 해당이 안 되지만은 PUA, PUEC 같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원이 늘어나서 거기도 지금 another 57주 플러스 29주 해서 충분한 기간에 실업수당을 받게 되고 이 실업수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에는 세금을 내는 과세 액수고 캘리포니아 같은 주정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수당을 받을 때 위드홀드 하는 어마운트도 있지만은 위드홀드 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해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실업수당에 받은 세금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케어스 액트로 경기부양책으로 계속 법이 바뀌고 있고 아직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달에 의회를 통과한 또 하나의 방안은 실업수당에 관계된 돈을 1,200불까지는 과세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패스하기 전에 보고하신 분들은 본인이 받았던 전체적인 실업수당을 보고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1,200불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미리 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고를 해야 하거나 IRS에 연락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은 최근 IRS에서 공표한 바로는 따지면은 이미 법이 통과되기 전에 모든 거를 보고하셨던 분들도 IRS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정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공표가 됐습니다. IRS 측에서 시간을 들이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갖고 올 여름까지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펀드를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세금 보고를 빨리 해서 안 내도 될 돈을 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만 참으시고 은혜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경기 부양책, 스티뮬러스 책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업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아이라나 셉이나 같은 펜션 플랜이 있겠죠. 이 펜션 플랜 같은 경우도 올해는 예외적으로 그 리밋도 올라가서 1인당 6,000불 아니면 50세가 나오면 7,000불까지 과세 혜택을 과세에서 빼주는 면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고 개인이 아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Defined Benefit Plan이라는 펜션 플랜이 회사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펜션 플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혜택을 보시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Child Tax Credit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3월 11일 날 사인된 바이든 정부의 3차 부양책에 따르면은 Child Tax Credit이 3,600불이나 3,000불로 202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세에서 6세 사이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3,600불, 그 다음에 6세에서 17세의 자녀들을 가신 분들은 3,000불까지의 혜택을 주게 되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원하시면은 한 자녀당 300불, 6세 미만, 그리고 6세 이후에는 250불씩 추가로 현금 지급을 6개월 동안 받게 되고요. 나머지 6개월치 못 받은 부분은 내년에 2021년 세금 보고를 할 때 나머지 6개월치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소득에서 공제되는 그런 디덕션이 아니라 크레딧이기 때문에 내가 낼 세금이 있으면은 내 세금을 낼 돈에서 그냥 까지고, 세금 낼 돈이 없으면은 그 돈을 정부에서 리펀드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 되겠고, 이것도 뭐 일정 조건이 부여되겠지만은 아주 부유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자녀의 수요에 상관없이 17살 미만의 자녀를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이번에 결정이 된 것을 잊지 마시고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꼭 아시면 좋을 상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시던, 자영업이 됐던, 파트너십이 됐던, 아니면 코퍼레이션, Ccorp이나 Scorp이 됐던, LLC가 됐던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CARES Act라 그래서 경제 구호체계에 대한 플랜을 아시고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실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는데, 첫 번째는 PPP가 되겠습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사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이 많아져서 직원들을 많이 레이오프를 하게 될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런 직원들을 레이오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로 하여금 직원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직원들을 잇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는 작년에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셔서 받아보셨고, 이게 지금 받은 돈이 페이롤이나 유틸리티나 렌트나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쓰이게 되면은 60% 이상이 forgive가 되기 때문에 PPP에 받은 돈에 대해서는 forgive가 된다는 가정하에 과세소득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또다시 2차 PPP가 진행이 되면서 한 차례 연장이 돼서 이번 5월까지 세컨 PPP를 은행 등 각종 대출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2차 PPP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에 그 돈이 비즈니스를 유지하는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직원들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되면은 또다시 이것도 forgive가 돼서 그 돈은 회사의 과세 소득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몇 번의 법을 바뀐 거를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PPP에 대한 돈을 받은 거는 과세 소득으로 관주를 했다가 급기야는 PPP 받은 돈이 forgive가 되면은 과세 소득에서 빼지면서 인플로이의 돈을 낸 페이롤 텍스도 페이롤과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혜택을 보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PPP 받았을 때는 첫 번째 받았을 때보다 25%의 그로스 세일이 감소됐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고, 직원이 300명 이하인 소규모 업체에 한해서 세컨 PPP를 어플라이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많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니까 이 점도 잊지 마시고, 내가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PPP를 신청을 하시고 또한 세제 혜택도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은 EIDL이라고 해서 SBA에서 나오는 돈인데 이것은 PPP와 달리 융자가 되겠습니다. 론이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소규모의 비즈니스고 퀄리파이가 되는 비즈니스에 한해서는 SBA에서 3년간 3.75라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 돈은 내가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부터 이제 먼슬리 페이먼트로 갚아 나가면 되는데 많은 비즈니스들이 코로나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저리로 오랫동안 빌릴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이거는 과세는 아니고 우리 회사의 라이빌리티로 잡히겠죠. 갚아낼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갚을 때 원금과 이자가 빠지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해당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SBA에서 Targeted EIDL이라는 거를 공표를 했는데 이거는 론도 아니고 PPP처럼 갚아야 되는 것도 없어졌고 그랜트로 생각을 하시고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 사업체마다 맥시멈 10,000불까지의 돈을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첫 번째 어드밴스를 받았을 때 그 펀드가 부족한 관계로 1,000불이나 9,000불 사이의 돈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타겟티드 EIDL을 신청함으로써 그 나머지 부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 예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3,000불에 대한 어드밴스를 작년에 받았고 그 돈은 그랜트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고 잘 썼는데 맥시멈 10,000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인 7,000불을 이번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심사를 하고 내가 해당 사항이 되면은 그 7,000불에 대한 돈을 맞아 받게 되고 그 돈은 전혀 세금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 타겟티드 EIDL에 대해서는 자기가 SBA에 전화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SBA에서 그들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첫 번째 어드밴스를 받은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이메일이 나가게 되고 그 이메일을 리플라이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거기에 나이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나머지 돈을 받겠는데 그 해당 요건이라는 거는 비즈니스가 로우 인컴 커뮤니티에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직원 수도 200명, 300명 밑에 소규모의 비즈니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IRS 텍스 폼이라고 하는 4506T라는 폼을 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융자기관에서 론을 받을 때도 많이 하는 그런 형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내가 이 폼을 사인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이 경우는 SBA가 되겠죠. SBA로 하여금 내 세금 보고를 IRS에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EIDL, 타겟티드 EIDL을 받음으로 해서 보내준 정보가 내 텍스 리턴하고 일치되고 내가 뭐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베네핏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폼을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0,000불까지 받으시고 세금 안 내시는 그런 혜택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ERC라고 하는 Employee Retention Credit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PPP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에 직원이 있을 때 주는 혜택인데 역시 작년까지는 PPP와 EIDL은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었죠. 성격이 다른 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지만 PPP와 ERC는 동시에 어플라이를 못하게 되는 게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체의 직원들을 상대로 주는 크레딧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역시 바뀌면서 ERC와 PPP를 동시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게 됐고 PPP를 받은 사람이라도 계산 방식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은 ERC를 동시에 신청을 하셔서 또 다른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는 1년에 직원 한 명당 10,000불까지 되는 급여의 50%에 되는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5,000불에 대한 직원당 ERC 크레딧을 줬고 2021년에는
first quarter, second quarter까지 지금 어프로브가 됐는데 작년에 1년에 만불이었던 거는 이번에는 쿼터당 만불이 돼서 그 쿼터당 만불에 대한 70%의 돈을 크레딧을 주게 돼서 한 쿼터당 만불씩 70%니까 7,000불이 되겠죠. 그럼 2021년에는 한 인플로이당 14,000불이 되겠고 2020년에는 한 인플로이당 5,000불이 돼서 토탈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게 한 인플로이당 19,000불이라는 캐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꼭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 PPP보다는 훨씬 더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인플로이가 있음으로 해서 매 쿼터당 우리가 IRS와 EDD와 페이롤 텍스 리턴이라는 폼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IRS에 제출하는 폼 941 중에 ERC를 집어넣는 크레딧 섹션이 생겨서 전문가라 하여금 이걸 계산을 하게 한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ERC를 계산을 해서 크레딧이 있으면은 리펀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야 될 텍스 라이빌리티에서 그만큼 까주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캐시로 주는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법이 바뀌어서 PPP하고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보시고 자세한 상황이나 계산 등 이런 테크니컬한 분야는 지금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주위에 계시는 전문가나 페이롤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여금 신청을 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고 뭐 불이익을 받지 않은 그런 텍스 리턴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정도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꼭 필요한 코비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직원들이 식페이를 했을 때 식페이에 대한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혜택들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